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분재계의 상모슴 이재룡입니다.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이제 예술 분재원의 상모슴에서 분재계의 상모슴으로. 네? 축하한다고요?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놔서 약간 잡음이 좀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월 19일이죠. 자, 드디어 이제 단엽철이 됐습니다. 단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분재의, 송백분재의 꽃이라고 말씀드리죠. 말하겠어요. 이 분재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 초보 분재인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분재원에서는 나무가 다란히 예뻤는데 집에 가서 키우기만 하면 나무가 막 이파리가 자라나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 수영이 흐트러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느냐? 이 분재원 원장들이 그 비장의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기술이죠. 자, 그래서 예술에서도 작년에 이미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오늘은 합본으로 여러분한테 다녀보는 방법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죠. 감독님은 이 나무 기억하십니까? 뭘 기억하나요? 나무 자체를 기억하시냐고. 나무를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그러면 우리 이 나무가 우리 분재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번 정도 오시면 이 나무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다? 제 얘기는 이 나무가 좀 독특한 나무냐,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기 힘든 평범한 나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독특해서 할 수 있죠. 한 번 보면은 기억을 하는 그런 나무죠. 굉장히 독특한 나무죠. 그런데 지난 주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15년이나 다니신 분이 이 나무 처음 봤대요. 글쎄 저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나무를 15년이나 다녔는데 처음 볼 수가 있냐. 나무가 워낙 독특하죠. 지금 이게 비슷한 소사나무도 한 주 있죠. 소사나무도 한 주가 있는데, 이 나무는 지금, 그 나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좀 굉장히 독특한데, 자기는 이건 재배목이 아니고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인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심었어야 되는데, 이게 심을 때 근상 참 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겨서 심었는데, 얘가 저쪽으로 좀 기울어간 것 같아요. 어때요? 감독님, 이게 조금 뒤로 버티는 것이 균형이 한번, 지금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감독님이 괜찮다라고 그랬으니까 통과. 자, 보통 소나무 단엽이다라고 그러면은 육성은 해성보다도 일주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성은 일주일 먼저 시작하고 해성은 일주일 뒤에 시작을 하죠. 6월 중순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이 6월 19일이니까 딱 단엽 적기죠. 더구나 올해는 그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다른 해보다도 조금 봄이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아마 일주일 정도 일찍 피었죠. 갑자기 봄이 찾아왔고, 여름도 갑자기 찾아왔고, 그 다음에 가을도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작년에 6월 15일경 그때 이제 단엽을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약간 좀 늦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단엽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올려드렸고, 그 이전에 또 제가 분재 TV 시절 그때 실시간 방송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하는 과정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단엽을 시작을 했는데, 이 나무는 공교롭게도 이 단엽을 갖다 하는데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분갈이 이후에, 분갈이 한 해에는 단엽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분갈이 한 거니까 올해는 단엽을 해야 되는데, 올해 단엽을 하려고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삐쭉삐쭉 다 올라왔어요. 작년에 세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위대한 예술표 액비의 힘이죠. 좀 속보인가요? 어때요? 때로는 속이 보여야 될 때도 있고. 속이 보여야 될 때도 있다. 왜냐면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나무 단엽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니다, 네 가지 것입니다. 네 가지 단엽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단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게 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솔잎이 굉장히 길게 자라나죠. 위에 치를 뽑아서 볼까요? 이게 솔잎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자라납니다. 보통 20cm 정도 자라난다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분해 있고 지금 작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 쑥쑥 자라지는 않았죠. 쑥쑥 자라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나무 이렇게 원래는 길게 자라는 건데 분재로 보는 것 보면은 잎이 보통 3, 4cm로 아주 작아요. 자,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지금 이 솔잎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재작년 잎입니다. 재작년. 이건 지금 작년 잎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 잎과 작년 잎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올해 난 잎이에요. 그래서 솔잎에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해가지고 3대가 삽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항상 푸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 가을이 되면은 이 할아버지 대의 나무,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온 잎이 알아서 떨어지면서 이제 낙엽이 져요. 그래서 이게 솔갈이라고 그러죠. 옛날 분들이 긁어다가 이 아궁이에 불을 뗐던 그 솔갈이가 됩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것은 20cm 정도 크는데 분재에서는 이렇게 잎이 커버리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잎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단엽이죠. 순집기는 나무 이 순을 갖다 세력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골고루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그러면은 단엽은 이파리를 갖다 작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파리만 작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재작년에 단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았던 요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어요. 손만 대면은 떨어지는 건데 작년에 나무를 갖다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 나무들이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쪽 하나는 이렇게 줄기가 반듯이 자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개 두 개 V자로 만들어져서 성장을 했죠. 이 성장을 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가지가 여기에서 단엽을 하면은 대개 2개 내지는 많으면은 뭐 8개도 나옵니다. 그래 2개 나올지 8개 나오는 것은 이제 특별한 방법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제 이 2개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2개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가지가 분기를 하죠. 짧게 만들고 여기서 2개씩 나누는 거예요. 마디 사이도 짧게 만들고 잎 길이도 짧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또 가지를 2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올해 자라난 순을 갖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여기서 새로운 눈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눈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보통 2개가 나오니까 마디 사이가
그 가지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단엽의 A, B, C 중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왜 길이가 짧아지느냐? 이 원래 소나무 잎은, 그러니까 좀 긴 거 한번 뽑아볼까요? 이렇게 긴 잎은, 요게 4, 6, 7, 8, 9 해서 6달을 자라게 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파리를 갖다가 여기서 올해 새로 난 순을 자른다. 그러면은 얘들은 자르고 나서 2주일 정도 지나면은 여기에 깨알만하게 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7월달, 8월달, 9월달 딱 석 달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달 성장한 것하고 석 달 성장한 것은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여기서 2개, 3개로 나뉘어지니까 영양분이 또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잎 길이가 짧아지고 가지수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단엽의 원리입니다. 송백 분재, 특히 소나무 분재에서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엽법의 발견이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분재 상식, 우리 나이 또래 해가지고 분재가 좀 배웠다는 사람들, 특히 책으로 배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골라봐가지고 약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골라서, 여기는 나오도 안 했네. 이 약한 것들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먼저 첫 번째 주에 자르고, 자, 이렇게 이파리가 겨우 2-3개 남았죠. 이렇게 나온 약한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술 마시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한 순을 이렇게 자르라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소나무 하나를 갖다가 일주일 건너뛰어 가서 이렇게 자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집에 나무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네, 하나만 있더라도 이 작은 것들 찾아가지고 일일이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떤 지독한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7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자른답니다. 장인정신? 아니, 이를테면 장인정신. 장인정신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가을에 핀셋으로 잎 하나씩 뽑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프로가.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길래 제가 그냥 우습고 말았거든요. 그게 영원히 간다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전시회에 출품한다라고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다녀보는 것도 할 일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특징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예솔지기가 개발했던 방법이 뭐냐? 이건 시간차 단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차 단엽의 핵심은 뭐냐? 이 시간을 두지 않고 당일치기로 단엽을 끝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시간차 단엽이 되죠? 여기에 이제 오늘 단엽의 트릭이 숨어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예솔지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홈페이지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공개를 했던 건데, 이 홈페이지 파급력보다 유튜브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재작년에 그 영상을 보신 일부 분재 유튜버들께서도 올해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효과를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예솔의 이런 단엽들은 제가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이 다져마는 시기하고 이 외철 쪽 손대는 시기하고 겹쳐버리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손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분재원 일을 도와주시는 이 동네 이 어르신들, 누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누님들도 항상 분재원에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단엽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면은 아주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단엽을 하다가 이걸 하나씩 이렇게 빼먹거든요. 빼먹으면은 하나에 100원씩 벌금을 물린다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빼먹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도 단엽 하면서 2개 빼먹어가지고 제가 200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빼먹지도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말하니까 딱 알아듣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동네 누님들 같은 경우는 요걸 갖다가 다른 농사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분재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일도 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분재도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이럴 때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분재를 끼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가르쳐 드리면 금방 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무 자르면 내가 잘랐는데 진짜 살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걱정되시면 액비 준비했다가 열심히 주세요. 절대 나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실습할 때 그랬었어요. 그분들 걱정이, 자르라니까 자르기는 하는데 이 나무 과연 살 수 있을까? 다 삽니다. 죽은 나무, 그 액비 단엽해서 죽은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엽 방법 1차로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단엽의 가장 기본 원리는, 요것은 지금 작년에 나온 잎이 쟁작년에 나온 잎. 그래서 올해 나온 순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요게 1차예요. 기본이죠. 이거는 근데 저기 그 세력이 조금 약하니까 세력이 잘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 금방 잘랐던 나무보다 세력이 조금 강한 나무는 한 이렇게 2mm에서 한 5mm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남겨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간차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느냐. 자, 여기가 바짝 자르면은요, 이 나무처럼 이렇게 바짝 자르면은 나무가 아는 거예요. 잘렸구나. 그래서 나무는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먼지거리를 하는 거니, 삐뽀 여기 불났다 해가지고, 여기 먼지 생겼다. 여기 먼지 생겼다. 해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이제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여기에 호르몬을 갖다 투여를 하는 거예요. 새순이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을. 그래서 곧바로 여기서는 이제 새순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5mm 정도 남겨놓거나, 제가 3mm에서 한 1cm까지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무의 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르면은 여기는 자르긴 잘랐는데 계속 나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 나한테는 아직 희망이 있어 해가지고 며칠 헤매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잘렸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요. 호르몬이 뒤늦게 옵니다. 그래서 이 배구에서 우리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선수가 뛰면서 스파이크 할 것처럼 딱 폰만 재고 있으면은 뒤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가지고 그 스파이크를 갖다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내려 꽂아서 득점을 하는, 이제 그건데, 이 분재에서도 역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로 바짝 자른 데서는 바로 이 새순이 튀어나올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이게 바짝 자르는 거고, 이게 일본 애들도 아직 몰라요. 일본 사람들도 제 유튜브를 갖다 봐야 알 텐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분재 알기를 좀 우습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보면은 제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뭐가 있거든요. 보면은 동남아시아 쪽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요. 유럽 분들도 많이 보고 미국 분들도 많이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거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손가락에 땀날 때까지 단엽을 해봐야,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을 인제서 알았구나, 만시지탄이라고 하고 후회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바짝바짝 자름으로써 나무가 바로 호르몬 분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약간씩 이렇게 남겨놔가지고 자름으로써 세력이 조금 강하면은 조금 길게, 그러니까 그 긴 것은 길게 남기고 짧은 것은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짧게 남기고,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감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이 3개의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가장 강한 가지고, 이것은 중간이고, 이것은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가장 약하고 중간이고 강하고. 그러면은 가장 강한 것은 한 3mm 정도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간 것 정도는 이제 한 2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것은 아예 바짝 자르는 거예요. 오래 남은 것은. 다 약하니까. 빨리 반응을 하라고. 예, 빨리 반응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르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엽이 끝나느냐. 자, 이렇게 하면 단엽 설명이 다 됐을까요? 자, 엊그저께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영상을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진단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랬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첫째로는 나무가 오래 키운 나무다. 저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리하게 잎을 많이 솟았다. 세 번째로는 세력이 좀 약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올해 액비를 좀 늦게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이 단엽을 할 때 잎을 다 솟으라고 해서 솟았다. 사람마다 이 키우는 배양 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한 내용이 다르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생각을 듣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저는 단엽을 할 때 잎 솟으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잎을 솟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작년 가을에 솟았어야죠. 그래서 솟으라고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나무 생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죠. 자,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지금 소나무 이렇게 자르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은 이 손에 송진이 엄청 많이 묻어나죠.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감독님이. 왜 하면 내가 보면 또 계속 했는데. 근데 왜 손에 송진 묻어나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할 시간을 안 줬잖아요. 물어봤는데. 물어보. 바로바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면 송진 묻어나죠. 이제 안 할 거예요. 우리 감독님 삐지셨답니다. 또 저렇게 한 번씩 삐져야 더 사랑스럽죠.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송진이 나와서 상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 솔잎을 뽑아준다라고 그러면은 뽑은 자리마다 전부 송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송진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 즉 에너지를 갖다 소모해서 송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한테 자잘하게 상처를 주는 행위죠. 그래서 상처만 주면 괜찮아요.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그랬었죠. 나무가 가장 영양분이 충분할 때는 가을이다.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잎솟기를 그래서 가을에 할 때는 거의 무리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 단엽을 할 때 한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나무 잎은 사람의 잎과 같다. 잎은 그래서 잎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얘들은 광합성을 해서 몸의 영양분을 축적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잎을 여기다가 새순을 갖다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양분이 필요한데 잎을 이렇게 다 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잎을 이렇게 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힘이 딸리게 되죠. 쉽게 말해서 잎이 줄어드니까 벌어들이는 영양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나무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단엽을 할 때 저는 이 나무에다가 나무 이 묵은 잎을 갖다가 섞는 걸 갖다가 반대를 해요. 근데 아닌데요, 선생님. 제가 본 책에는요, 뭐라고 써 있었는군요. 이렇게 강한 수는 잎을 좀 많이 솎아가지고 조금 남기고요. 약한 것은 그대로 두갖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 아니고 길게 남기고 짧게 남기는 걸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쉬운 방법을 따라오면 되죠. 감독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 제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부분은 작년에 자라난 잎들이
가지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적인 단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작년에 분갈이 나무입니다. 단엽 안 했습니다. 근데 단엽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가까이 보세요. 자, 이 나무는 이건 재작년 잎이다라고 그랬죠. 정상적인 단엽을 거쳐서 나온 잎입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잎이 작년치보다 굉장히 길죠. 작년에 분갈이해서 단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나온 잎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문제는 뭔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디 사이가 여기서 단엽을 하더라도 좀 길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죠? 그럼 이거 짧게 만들고 싶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작년 위치에서, 작년에 새로 자라난 위치에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죠. 할아버지 힘으로, 이 할아버지한테 막판에, 그러니까 입을 속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요것 때문에도 그래요. 이렇게 마디 사이가 이렇게 길어진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마디 사이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예술식으로 분갈이를 해도 이렇게 나무들이 성장을 갖다 쭉쭉 하는데 약한 것들은 오래 나온 데서, 그러니까 마디 사이가 짧은 것들은 그냥 오래 나온 데서 단엽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빨리 자, 알려주세요. 이런 거. 궁금해 죽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좀 더 잘라보고요. 이렇게 여기처럼 잘라야지. 자, 이렇게 작년에 나온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은, 몇 번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재작년에 나온 잎, 이건 작년에 나온 잎, 이건 새로 나온 잎. 그래서 이렇게 마디 사이가 길어진 것은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라는 거죠. 할아버지 힘으로 살아가라. 그러죠. 새로. 그래서 여기 같은 데는 이렇게 분명히 보이니까 확연히 구분이 되죠. 재작년에 나온 잎, 작년에 나온 잎, 올해 나온 잎. 그러니까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수감 보니까 약간 또 여기도 시간차 공격으로 남겨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여기. 근데 지금 뭐가 궁금하셨다고 지금 궁금하다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건 지금 좀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안 보여. 자,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길어졌죠. 길어졌어. 그리고 작년에 할아버지 잎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하나 남았어요, 달라. 이게 작년에 나온 잎이죠. 이게 세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세력이 좋다 보니까 손자가 너무 뻗으니까 할아버지가 지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졌는가 봐.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여기는 오래 다녀본 위치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여기를 갖다 이제 여기 세력이 강하니까 여기를 한 2cm 냉기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1cm 해놔도 여기서 여기까지 무지하게 길죠. 그걸 해결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가 이제 그 분재기의 상모성이 알려줘야죠. 그러구나. 자, 그러면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잎을 두세 장 남겨놓고, 몇 장 남겨놓고, 여기까지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눈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 끝에서 나옵니다. 이파리마다 눈을 다 품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 길잖아요. 길 때는 이제 조금 모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를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하나? 네, 이파리 한 장. 그러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확률이 생겨요. 이 나무 가지에 밀고 나오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셔사를 거부해서 여기를 곡을 넣으면은 일자로 빠듯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안 나오면 죽여버려요. 안 나오면 팔자번이 해야 돼. 아니, 죽여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디 사이가 수간부니까 이렇게 올해 나온 잎이, 작년에 나온 잎이 아니고 그 전에 나온 잎, 그러니까 단엽을 했던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잘라주는데 문제는 자, 이런 경우죠. 길어가지고. 여기는 길죠. 그러면 이 가장 안쪽에서 남겨놓고 남겨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솔잎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것. 이건 소나무는 특성이 솔잎이 있던 자리에서 솔잎 사이에서 눈을 품고 나와요. 네, 솔잎 사이에서 눈을 품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자를 때는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파를 남겨놓고 자릅니다. 알았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 지금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분재는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독님이 해야 돼요. 이렇게 성질이 급한 분들한테 그게 아니라 분재가 시간이 딱이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요 안에 이렇게 됐죠. 햇볕 못 본 가지들은 이렇게 좀 말라 죽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햇볕 못 본 마르고 죽은 가지는 하는데 요 가지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 가지는 도장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지는 전체 다 잘라줘 버리라고. 예, 도장지는 이렇게 잘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 카톡 파스타 안 붙여요? 예, 소나무는 안 붙여도 이 정도는 안 붙여도 됩니다. 성진이 나오니까. 예, 송진이 나와서 상처를 보호하니까 안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것도 도장지인가 한번 봐야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그러니까. 자, 얘도 보니까 도장지죠. 근데 이 자리가 비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 가장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법으로는 거기를 잘라. 여기를 자르면 무조건 이 가지 사이에서 눈이 터져 나와요. 그러죠? 근데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언밸런스죠. 밸런스가 안 맞죠. 너무 두꺼워졌어. 너무 두꺼워졌죠. 그럴 때는 요놈을 잘라가지고 이 가지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들이 또 길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또 자르는 거죠. 이걸로 끝. 뭐, 이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수간부만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것이 작년에 단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간부가 길어져서 나무가 망가진 형태예요. 근데 좋은 것은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 수간부는 세력이 집중되는 데라 이렇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순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새순 트기가 가장 쉬워요. 근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손주보다는 자식 낳기가 쉽겠죠. 손주가. 이세 낳기는 쉽겠죠. 그러니까 여 위치에서 자르면은 이 올해 나온 순 위치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세력 조절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정리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는 순들 이게 차근차근 가지 하나하나 저같이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씩 자르지 말고 가지 하나를 잡고 전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엽을 하다가 많이 빼먹습니다. 우리 전어 같은 경우는 한 10m 바깥에서도 저기 빼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되게 코앞에 두고도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 전문 용어로 관로그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방법 다 가르쳐 줬으니까. 자, 이렇게 단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지금 자꾸 시간이 없다고 재촉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단엽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고, 자,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단엽의 원리, 올해 나온 새 순을 잘라내는 것이 단엽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일주일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할 것이 없다. 강한 순은 좀 길게 남기고 오래 자란 순을 길게 남기고 그 다음에 약한 순은 바짝 자르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단엽을 할 수가 있다. 세력 조절도 가능하다. 이걸 갖다 일명 예술식 단엽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차 단엽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년에 분갈이한 나무는 이 마디를 갖다 마디 사이가 길어지고 또 이렇게 도장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불필요한 도장지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한 것은 올해 나온 위치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나온 위치에서 잘라준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또 마디 사이가 길어져 가지고 한 것은 잎을 남기고 잘라주면은 그 잎 사이에서 새 눈을 품고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단엽을 하면 된다. 해서 이게 단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한테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15년 다녀도 처음 본다는 이 평범한 나무를 가지고
단여법에 대한 A에서 Z까지 전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예설문제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